예, 오늘도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나오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왜 나오셨어요? 바쁘신 걸로 아는데. 예, 그러게요. 아까 뭐 오늘 저 검증하신다고. 아니, 김민아 평론가가 그 얘기 안 했어요? 네? 오늘 우리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나? 아, 인사청문회요? 아니, 인사청문회 장관 되세요? 장관으로 가세요? 그런 큰일 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어제 오늘 나오시나 안 나오시나 막 기대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딱 나오신 거 보면서 굉장히 반가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 오늘 나오시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오시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을 아마 지켜보시죠. 네, 오늘의 결과에 네. 왠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식의 얘기를 아니죠. 네, 들리는데. 오늘의 결과에 달렸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좋은 소식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소식일지 나쁜 소식일지 아무튼 뭐. 아니 왜? 아니 어느 어디 한쪽에 좋은 소식은 여기엔 나쁜 소식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손바닥에 땀이 나가지고. 하여튼 좋은 소식이 여기에 좋은 소식은 어딘가에 나쁜 소식일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또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자, 오늘의 뉴스 훑어보죠. 네, 오늘 어떤 소식을 저희가 준비했을지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것 같아요. 이미 다 눈치는 다 채우셨을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저희가 다 이미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우려해야 되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망했던 일들이 거의 현실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그래서 신문 제목을 제가 한번 정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주제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유난 갈등과 충돌 사이 윤석열의 경로가 있었다. 이렇게 제목을 좀 정해봤는데요. 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뭐가 있는 거죠. 사이가 있다고도 보통 시에서는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한동훈과 윤석열의 갈등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 그거를 한 신문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해줬어요. 예. 일단 먼저 조선동아일보 일면을 비교해 보시죠. 예,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총선 네. 3주 앞두고 윤한 2차 갈등. 근데 거의 비슷해요? 거의 똑같죠. 예, 동아일보 총선 23일 앞 예. 윤한 2차 충돌. 갈등. 한쪽엔 조선일보는 갈등, 동아일보는 충돌. 예. 충돌이 좀 더 센 표현처럼 보이죠. 예. 예. 그러니까 갈등과 충돌 사이 뭐가 있을까? 제가 그래서 제목을 정한 거예요. 예. 그 충돌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경로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자, 거기 동아일보 기사 보시면 누가 경로했을까요? 저기 동아일보 일면 기사거든요. 예. 일면 기사에 경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로는 누가 했을까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경로할 사람은 그분밖에 없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예. 경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왜 경로를 했냐면, 그러니까 김은혜 전 대통령 홍보수석 비서관에 이어서 경기 한안갑 후보인 친윤 이용 의원이 이대사 즉각 귀국, 황상무 수석 사퇴 의견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자 경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 이렇게 기사 내용에는 언급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동아일보 기사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고 또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종석 호주 대사 귀국 그리고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 발언 논란 해법을 두고, 그러니까 그 한쪽에서는 즉각 귀국하라, 공수처에서 즉각 소환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황상무 수석은 자진 사퇴를 사실상 요구했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돌을 했다 이런 건데요.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디올백 리스크 문제로 충돌했던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이번엔 여당 수도권 위기론이 발단이 된 두 사안에 대한 인식차로 파열음이 노출됐다 이렇게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인사권과 연결된 이대사 조기 귀국에 동의할 생각이 없고,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을 일으킨 황 수석 자진 사퇴 설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 공식 부인했다고 이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이 대사의 즉각 귀국을 요구한 한 위원장과 여당을 향해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 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반박했다고 하는 소식도 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의 경로가 언급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로란 근거, 표현의 근거는 어디에 기초한 걸까요? 동아일보가 알려줬다고 했는데요. 네. 그걸 동아일보가 동아일보 신문 3면 기사를 통해서 아주 리얼하게 표현해놨어요. 저기 보이시죠? 네, 대통령실 이종석 즉각 귀국 요구 매우 부적절, 한해 불쾌감. 네, 예. 위에 있는 기사는 좀 이따 저희가 소개해드리고요. 네. 이 기사가 백미예요. 대통령실 분위기를 그대로 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게 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면,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뉴스, 그러니까는 그제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이 공수처는 이종섭 대사를 빨리 조사를 하고 이종섭 대사는 빨리 와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자진 사퇴를 해라 이렇게 요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이렇게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어제 대통령실이 입장을 낸 거예요. 언론에다 대고 뭐라고 냈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다 낸 겁니다.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서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해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냈고,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과거 정권들과 같이 정보기관을 동원해 언론사 세무사찰을 벌인 적도 없고 그럴 유사한 시스템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한 건데 예. 지금 이 동아일보라든가 언론의 해석은 이게 그냥 언론의 입장을 얘기한 게 아니고 여당의 요구에 답을 한 거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당에 답을 했다는 거는 네. 여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라는 맥락인 것이고 이 거부라는 거는 이 양자의 충돌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위 말하는 이전 국면에서 그 전날 이 보도가 나오기 전날, 그러니까 그저께 신윤이라고 하는 김은혜 홍보수석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지금 선거 뛰고 있는 거죠. 네. 선거 뛰고 있는 상황이죠. 후보죠, 이분이 분당에 나가가지고 후보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황상무 수석은 그만둬야 된다. 왜 정권에 부담을 주냐. 이런 글을 올렸고 그 다음에 어제는 네. 이용호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역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용호 의원이라고 그러면 지난번에 소위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1차 충돌 막 이렇게 할 때 마지막까지 어쨌든 대통령 편을 들었던 호위무사 이렇게 평가될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또 이종섭 대사도 하여튼 돌아와야 되고 황상무 수석도 빨리 그만둬야 된다라는 취지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들이 있는 데다가 어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와중에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그대로 입장을 가져가는데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자진 사퇴로 가닥을 잡고 있다라는 문화일보 석간이니까 문화일보의 오후에 보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언론들이 하나가 보도가 그렇게 나오면 좀 따라가잖아요. 네. 언론들이 자진 사퇴를 하나 막 보도를 막 했는데 대통령실이 갑자기 또 아니야, 그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내요. 거기에 대한 요 일련의 상황에 대한 지금 동아일보의 보도를 지금 설명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어제부터 계속 흐름이 있군요. 미묘하게. 김민하 평론가 진짜 정리 잘했다. 아, 그래요? 저 들으면서도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면 이런 배경 설명을 쭉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사이에 대통령실에서 어떤 분위기가 있었을까? 어떤 게 있었을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아일보 하단 기사, 대통령실 이종섭 즉각 귀국 요구 매우 부적절, 한해 불쾌감. 요 기사가 아마 오늘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기사가 네. 매우 부적절하다. 이 코멘트로 시작해요. 매우가 붙었군요. 네, 대통령실이 이 어제 입장을 밝힌 거는 김민하 평론가가 설명해 줬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또 여당에서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즉각 귀국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이 이 문장 안에 그대로 담겨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입장문에는 대통령의 노기가 그대로 담겨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직접 불러준 것 같은 표현들이다. 윤 대통령의 노기가 그대로 담긴 것 같다. 이렇게 여권 고위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권을 향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어제 입장을 밝힌 게 아까 김민하 평론가가 설명했던 것처럼. 네. 그리고 당선인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낸 김은혜 후보가 전날 즉시 귀국, 그러니까 이 대사 즉시 귀국, 황상무 수석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대선 캠프 수행단장을 지낸 이용호 의원까지 조기 귀국을 거론하자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들의 발언 의도를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어요. 예. 이게 전화했나? 발언의 의도를 확인했다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직접 전화해서 너 왜 뭐야? 그렇게 얘기했어? 그런 맥락으로 들릴 만한 얘기를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네요. 적어도 이렇게 네. 직접 물어보지 않았더라도 누군가에게 시켰겠죠. 걔는 왜 그렇게 얘기한 거야? 알아봐. 이렇게 시켰겠죠. 그렇다는 거 뭡니까? 굉장히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내 편을 들어줘야 될 사람들이 왜 저기 가서 저러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그리고
어제 이제 대통령실이 그 밝힌 내용 안에 뭐 네.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종섭 대사 임명에는 안보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 수출에 비춰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대사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외교 안보 영역에 대한 대통령의 독자적인 인사 권한에 대한 여당의 문제 제기를 그것도 공수처의 소환 통보도 없는 상태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사는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은 또 우리 정부는 과거 정권들과 같이 정보기관을 동원해 언론인을 사찰하거나 국세청을 동원해 언론사 세무사찰을 벌인 적도 없고 그럴 의사나 시스템도 없다는 입장을 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언론인 획할테러 발언 논란을 일으킨 황상무 수석의 실언이 부적절했지만 언론을 위협하려 했다는 프레임에는 반박을 한 거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코멘트가 또 있어요. 네. 실체 이상으로 사안을 확대하려는 야당의 전략에 여당이 휘말려 들고 있다. 이걸 이것도- 야당의 전략으로 보는군요. 야당의 전략의 핵심은 여당이 휘말려 들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야당도 밉지만 여당이 더 미운 거야 지금. 야당 전략이 지금 휘말려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속되게 말하면 꼴 보기 싫은 거지. 네, 다 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실 내에선 황 수석 자진 사퇴도 한때 검토했지만 아까 네.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실 고위 참모도 황 수석의 사퇴 필요성에 일정 부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기사는 전하면서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별도의 알림까지 내며 황 수석 사퇴를 공식 부인했다. 예. 그러면서 여권 관계자의 코멘트가 또 들어가 있어요. 결국 윤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 이것도 결국 다 대통령 마음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의 프레임을 차분히 깨뜨리지는 않고 단순히 여론이 안 좋다는 형태로 야당의 프레임에 끌려갈 수만은 없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앞으로 대통령실에서 막 아우성 또 치고 민심 나빠집니다 이렇게 해도 안 바꾼다. 그대로 간다. 이건 야당의 프레임에 말려 있고 그거 대통령실 깨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강경하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야당의 프레임이고 전략이다라는 인식이 사실 지금 처음 언급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도 이제 계속 다뤄온 내용인데 사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나오기 시작한 게 지난 14일입니다. 네. 14일 날 여기서도 언급을 했는데 YTN이 갑자기 단독 보도를 해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이래가지고 그 고위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공원 유착이다 이거는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야당, 좌파 언론이 같이 합심을 해가지고 공작을 하고 있고 함정을 봤다. 그 단어가 그때는 생경했는데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네요. 생각의 흐름의 틀이. 그렇죠. 그 전까지는 대통령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나오지 않다가 네. 그날 갑자기 나와요. 대통령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날 SBS에 안보실장 인터뷰를 하고 그날 황상무 수석이 점심을 먹다 말고 기자들하고 점심을 먹다 말고 네. 점심이나 먹지 밥이나 먹지 점심을 먹다 말고 MBC 잘 들어 이러면서 황당한 소리를 한 게 그날 다 있었던 일이에요. 14일 날. 그런데 퍼즐이 다 맞춰지네요. 오늘 위원장님께서 칭찬할 만한데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날 저는 그날 쭉 나온 게 그날도 제가 볼 때는 13일이나 언제 대통령이 경로했다. 그러니까 황상무 그 수석의 발언이 저는 굉장히 튄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획할운운한 것이 그게 아니네요. 요게 그래서 경로가 있고 그래서 여당을 못 믿겠다. 여당이 대통령의 이러한 곤란한 상황을 대변을 하면서 뭔가 야당과 그다음에 좌파 그 YTN의 표현에 따른 YTN에 인용된 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발언의 표현을 제가 빌어서 얘기하면 공수처를 좌파 공작기구라고 얘기했거든요. 좌파 공작기구인 공수처와 맞서 싸워야 될 여당이 네. 그러지 않고 오히려 야당과 좌파들의 공작에 휘말려가지고 오히려 나한테 칼끝을 들이밀고 있다. 이 인식이 아니냐라고 14일 날 의심했는데 그게 지금 동아일보의 이 기사를 통해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 네. 왜 이렇게 된 건지가. 그러면 네. 역으로 얘기하면 황상무 수석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대통령이 원하는 어떤 일을 해준 거 아닙니까? 황상무 수석은 MBC를 만나서 경고를 했는데 네. 물론 발언의 수위가 윤 대통령이 볼 때 발언의 수위가 다소 높았을 수는 있지만 많이 높았죠. 그렇죠. 획할까지는 아마 예상 못하셨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네. 어제 뭐 막말 경고령을 내렸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그랬긴 하지만 어쨌든 방향 자체는 자기가 원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둔다는 것을 용인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퇴를 시킬 수가 없네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황상무 수석은 대통령이 어떤 마음인지를 읽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실 안에서 칭찬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회칼은 조금 심했고 망치라고 얘기하면 괜찮았을 뻔했는데 뿅망치라고 하지. 네? 그래, 뿅망치라고 한 대 때려주고 싶다고. 그러면 이렇게. MBC 기자가 그러면 듣고 그냥 웃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대신에 근데 MBC 잘 들어? 뿅망치. 뭐 이렇게 하면 그냥 괜찮을 뻔했어. 당신 내가 뿅망치로 때려줄 거야? 이렇게. 그럼 장르가 변하잖아요. 지금 겁박을 해야 되는데. 뿅망치도 만약에 무섭다고 하면 그 전에 가위바위보를 해서 만약에 진다면 뿅망치로 때릴 거야. 이렇게 했어야지. 그러게 말이야.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쫙 맥락을 꿰가지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정말 이해가 됩니다.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또 흥미로운 내용이 기사 말미에 하나가 더 얹어져 있어요. 이게 뭔가요? 지금 국민의힘 공천 과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설명해주는 문장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대통령실은 공천 등 총선에 대해 당에서 할 일이라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이지만 아니요. 그 위에 하나 더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인식차는 이 대사와 황수석 문제를 놓고 표면화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총선 구도와 전략을 둘러싼 견해차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총선 얘기가 공천 얘기가 나오죠. 네. 대통령실은 공천 등 총선에 대해 당에서 할 일이라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이지만 여당 공천 과정에 대한 불만 섞인 기류가 묻어났다. 대통령실 출신이 공천에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말이 나온 공천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여당 간 잠재적인 균열 전선이 형성됐다는 평가가 있다. 또 여당의 총선 전략에 따른 보수 지지층의 반감도 거론된다. 이렇게 기사는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잘했어 얘기하지만 대통령실은 볼 때 용산 참모들 떨어지는 거 아주 진짜 짜증나, 괜히 화가 나 있었던 거야. 그렇군요. 한동훈 좀 뭔 짓을 하려고 저러지? 계속 그렇게 꼬나보고 있었던 거지. 했는데 이게 또 치받네? 이렇게 지금 연결되는 그래서 거예요. 결국에 발언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 불만이 잠재돼 있다는 점에서 어제 일어난 사건도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철규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불만을 표한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 뭐 있냐면 장해찬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얘기로 가기 전에 이 부분을 다른 이제 신문에도 사실은 동아일보처럼 자세히는 안 썼지만 맥락상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맥락들을 쭉 썼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 인사조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황 수석을 직접 경질할 생각은 없다. 이거를 이 고위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을 그런데 여당은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곤란하고 여당 입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변수로 가고 있다는 걸 보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국민의힘이 이른바 이종섭 황상무 리스크의 목소리를 높인 건 총선을 목전에 두고 부상한 수도권 위기론 때문이다 라면서 비대위 관계자 말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당 전체가 비상이다. 특히 경기 인천에서 정권 심판원 비율이 높게 나온다. 비명 행사로 축약되는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일단락되고 야권이 윤석열 정부 심판 단일 대우를 형성하자 용산 리스크를 당이 계속 안고 갈 수는 없다라는 목소리가 여당에서 분출되고 있는 거다라고 중앙일보도 쓰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반영한 신문지면도 지금 있는 겁니다. 네. 그 동아일보 3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동아일보 3면 다시 보시면 종합적으로 지금 옆에 담고 저희가 있죠. 일부러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쳐달라고 오늘 3면이 요 굉장히 종합적이네요. 한동훈 출근길 기자문답 중단. 어제 제주 방문 일정 취소. 이게 뭔가가 있네요. 그럼요. 일정이나 하던 거를 중단했군요. 대통령실 분위기가 전해진 거예요. 그대로 한동훈한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선대위 회의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주객이 전도될 것 같다. 올라와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뭐 출근길 기자문답이 뭐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그렇게 출근길 문담하면서 야당 그렇게 씹어제끼더니 이제는 또 자기 마음대로 또 출근길 기자문답 돌연 중단했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취임 83일 만에 처음이라 그래요. 그렇군요. 예정했던 제주 방문 일정을 취소를 했고요. 여당 내부에선 이종섭 호주대사 논란과 황상무 수석 회칼테러 언급 논란 등 여권발 악재가 잇따른 상황에서 여권 내 1인 스피커로 활동해온 데 대한 피로감에 작용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어저께 한 위원장이 뭐 기자들 그 출근길 질의응답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뭐 그 여권 관계자의 얘기로는
앞으로 수시로 백브리핑을 뭐 진행할 것이다. 전격 중단은 아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한동훈 위원장이 터진 입이라고 계속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또 얘기를 했다가는 대통령실에서 진짜 너 그만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완전히 선거 국면에 선거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다 완전 다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네.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이거를 이 기사가 딱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고민이 상당히 될 수밖에 없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지금 쭉 이제 기사 내용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 국민의힘 후보들이 네. 나경원, 안철수 이런 후보들도 막 대놓고 지금 들이받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네.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나경원, 안철수 이런 공동선대위원장 앉혀놓고 조용히 하세요. 대통령 뜻 거스르지 마세요.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여기 온 이유가 있는데 비대위원장 맡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네. 선거 승리해야지. 그렇죠. 그렇죠. 정권 심판으로 뭔가 희석시키고 또 한동훈 브랜드로 뭔가 총선 승리를 해야 되는 역할을 자기가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걸 진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대통령을 들이받아가지고 지난번처럼 대통령 들이받으면 또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그만두라고 하지. 한동훈 그만둬 맞아요. 또 이럴 건데 벌써 한번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상황을 또 만들어서 끝까지 갈 거냐 그러면 자기가 정말 사퇴를 하든지 뭐 완전히 선을 가르든지 끝까지 갈 거냐 아니면은 결국은 또 폴더 인사하고 끝낼 거냐 어느 쪽으로 가든 별로 득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자기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출국길 문답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걸 하면 기자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대답을 뭘 해야 되잖아요. 내가 아직도 입장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종섭 빨리 오시고 황상무는 그만두세요. 또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얘기하면 대통령실이 또 반박할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여서 이게 얼마나 자기가 하여튼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감당 못할 상황 속에 빠져들고 있는 거고 이게 누구 덕이냐 대통령 덕이다 이걸 보여주는 덕이야? 장면이에요. 한동훈 위원장 그동안에 뭐 민주당 엄청나게 뭐 비판하고 많이 했는데 결국은 좁쌀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돌파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그치, 무대에서 사라져버리는. 지금 다 예. 돌파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잖아. 그러게요. 수도권 다 망가집니다. 이러면 그냥 우리 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 등을 막 떠밀려가지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한마디 해주길 바랬는데 그것도 세게 얘기하지도 못하고 공수처가 소환하면 뭐 하고 뭐 이렇게 식으로 앞에 전제를 달거나 아니면 자진 사퇴를 해주셨으면 이렇게 했는데 그거 가지고도 칼을 들고 확 나왔단 말이에요. 깨갱하고 지금 숨어버린 거야. 그리고 이 장면이 묘하게 닮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처음에는 호기롭게 도어 스토핑 하다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들끓는 수도권 후보들의 발언을 또 인용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하나씩 이제 다시 한번 요 얘기 네. 인용 그대로 좀 이따 하면 되고요. 다시 그러면 되돌아가서 우리가 상황 정리를 이게 큰 틀 안에서 얘기들을 정리했잖아요. 윤한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네. 그러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지면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상황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네.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겨레 신문입니다. 아까 조선하고 동아일보 소개해드렸잖아요. 예. 일단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손 쫙 꺼서 대통령실은 더 이상 여기서 언급하지 마. 그리고 없어 사태도 없고 조기 귀국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종섭 조속 귀국 여당 요구 헌근 대통령실입니다. 그다음에 경향신문 3면요. 네. 자, 이종섭 출국 놓고 반박이 재반박, 대통령실 공수처 정면 충돌. 이 뭐 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제는 네. 깜짝 놀랐어요. 뭐 대통령실이 뭐 입장 내면 공수처가 한마디 했다고 대통령실이 바로 또 반박을 해. 이게 너무 황당한 일이잖아요. 뭔가가 물밑에서 엄청 격돌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예, 김민하 평론가 하신 말씀 하세요. 물 밑에서 격돌도 아니고 이제 물 위에서 격돌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게 무슨 얘기냐면 어제 이제 대통령실이 반박을 하면서 그런 취지로 반박을 한 거예요. 공수처 수사를 이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 아까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종섭 대사더러 무조건 귀국하라고 하는데 귀국해봐야 조사가 진행되지 공수처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리고 출국할 때도 사실 공수처가 허락해서 출국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그랬더니 공수처가 바로 손들고 우리가 출국을 허락한 적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또 대통령실이 반박을 한 거예요. 사실상 출국을 허락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다. 왜냐하면 수사를 받은 다음에 수사는 언제 있습니다라고 기일 통보를 했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알았다. 그때 수사를 받겠다라고 출국을 했으니 이게 사실상 출국을 허락한 게 아니고 뭐냐 이렇게 반박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석이 되나요? 아니 말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굳이 얘기하자면 네. 공수처가
아니 자진 출석해가지고 저 조사 받을래요. 근데 공수처는 소환 조사할 준비도 안 돼 있어. 저 빨리 가서 조사해 주세요. 아니 예전에 송영길 대표도 그렇지만 자진 출석한다 그러니까 문도 안 열어줬잖아요, 검찰은. 그래서 이게 되냐 안 되냐에 대한 그 언론의 기사들이 있어요, 사실. 네, 네. 그 기사들을 뭐 지금 그런 말씀드릴까요? 네네. 한겨레의 경우에는 이제 제목이 이렇습니다. 압수물 분석 중인데 이종섭 즉시 소환 공수처 수사 일정대로 이런 제목인데 여당 요구 거부. 한겨레 이런 3면에 제목인데 나온 기사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종섭 대사더러 돌아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이 네. 동시에 여당이 요구했죠. 공수처에도 즉시 소환을 통보하라. 예. 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네.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대사를 당장 불러 조사하라고 요구하는 건 억지에 가깝다는 게 공수처 시각이다. 한겨레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공수처가 이번 사건 첫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지난 1월이다. 현재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에게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따지는 게 수사의 1차 목적인데 그의 지시를 이행한 주요 인물들 압수물 분석과 직접 조사가 끝난 뒤에야 이 대사를 불러 따져 부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직 그 단계가 아닌 거예요. 부를 단계가 아닌 거고 그렇죠. 수사기관과 조사 대상자가 조사 날짜를 협의하긴 하지만 주로 수사기관이 주도권을 진다는 점에 비춰봐도 이런 여당의 요구 이례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송영길 전 대표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검찰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사받겠다면서 자진 출석하니까 다른 관계자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검찰청사의 입장도 안 시키고 송 전 대표 돌려보냈다. 이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공수처가 지난번에 이제 7일 날 이종섭 대사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출국이 임박하자 급히 이뤄진 조사로 이 대사의 입장을 듣는 선에 그쳐 사실상 조사로 보기 힘들다는 내부 평가가 나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검찰 간부도 수사 단계로 보면 이 대사는 마지막에 불러서 조사해야 되는 인물이다. 맞아요. 핵심 피의자거든요. 그렇죠. 라고 예. 평가를 하고 있고 공수처가 지난 1월에 압수수색을 처음 시작했다는 점 고려하면 수사가 특별히 장기화하고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수사 시작 전에 주요 피의자를 출국 금지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대통령실의 논리를 다 반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또 합니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사 출신 변호사를 인용을 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지난번에 박영수 특검팀이 국정농단 수사할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트럼프 좀 만나러 잠깐 갔다 올게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특검팀은 안 돼! 그리고 바로 이 출국금지 해버렸다. 맞아요. 그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공수처의 이종섭 대사 출국금지 과하다는 주장은 형평에 안 맞는 얘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얘기까지 하면서 네. 한겨레의 경우에 이렇게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고 사실 한겨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동아일보의 경우에도 제목이 대통령실, 공수처가 이종섭 출국 허락, 공수처 사실 아니야 이래갖고 양쪽의 주장과 반박을 다루고 있는데 조목조목 나눠가지고 쟁점을 나눴습니다. 1. 출국금지 해제 동의를 했냐? 이 공수처가. 근데 공수처는 조사 과정에서 출국 허락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문을 낸 거에 대해서 출국금지 이의 신청을 법무부가 다룬 거잖아요. 이종섭 대사가 제출한 거를. 그 당시에도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을 했고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애초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동의했다고 하냐 이 항변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추가 조사는 언제 가능한 거냐에 대해서 추가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종섭 대사하고 조사 일정 협의하겠다라는 공수처 입장인데 동아일보도 취재를 종합하면은 지금 부를 수가 없다 이종섭 대사를 압수물에 대한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수사 지연 책임은 그럼 누구한테 있느냐? 수사 지연이라고 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누구한테 있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공수처가 이 출국금지 자체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행위라서 출국금지를 빠르게 했는데 이종섭 대사를 불러 조사를 빨리 해버린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대사의 임명 사실을 접했고 전화로 연락해서 나와서 조사받을 수 있냐고 물어서 이종섭 대사가 조사받으러 온 것이지 이게 자발적인 무슨 조사가 이뤄진 게 아니다. 공수처가 무슨 준비가 돼가지고 한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김진욱 전 공수처장이 퇴임을 한 다음에 임명 공백이 길어지고 있어서 수사가 또 지연되고 있다라고 동아일보도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 지연의 책임은 공수처에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까 송영길 전 대표 얘기를 했잖아요. 송영길 대표 프랑스 파리에 있으니까 빨리 들어와서 조사받으라고 빨리 들어오라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 들어왔어. 그 들어오고 난 다음에
조사를 안 해. 조사해줘, 조사해줘. 그래가지고 작년 5월에 송영길 대표가 검찰에 가서 나 자진 출석해서 조사 받을래요. 그랬더니 수사팀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준비되면 오라고 할 때 와. 그리고 청사 문도 안 열어줬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모욕 주고 내보냈잖아. 맞아요. 여기 차라도 정말 한잔 대비가 되네요. 네. 차라도 한잔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할 때 한동훈 위원장이 또 비꼬듯이 또 한 말이 있어. 수사는 일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 얼마나 얄미워. 마음이 다급하시더라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잘 응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군요. 예.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예. 검찰이 언제 소환 조사했어요? 12월에 했어. 12월에. 그러면 수사기관한테 아니 지금 조사도 안 하는 거 아니 너네 한번 조사했잖아. 조사한 것도 전화해가지고 제가 나갈게요. 이렇게 한 걸 조사했다고 그러고 출국금지 그걸 근거로 해서 풀어주고 그러고 났더니 왜 이런 식으로 내보내냐고 하니까 대통령실이 그럼 호주대사 다시 귀국시켜가지고 하세월 추사할 때까지 기다려줄까? 빨리 그러면 수사하든가 빨리 소환조사하든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검찰한테 언제 이렇게 얘기해봤어? 그리고 그러네요. 오히려 네. 대통령실이 공수처를 무력화시킬 거다라고 우려하는 신문 기사도 있습니다. 그게 경향신문인데 네. 경향신문의 경우에는 제목이 대통령실 언론 유출 수사 강조 최상병 사건 외압 본질 가려입니다. 예, 경향 3면입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금 대통령실이 하는 얘기가 이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에 임명할 때 이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문제될 게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라는 거는 결국 이 최상병 사건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대통령실이 오히려 수사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한 거다라는 비판이 지금 나온다라고 경향신문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지난해 9월 달에 뉴스타파의 이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인터뷰 이 사건 가지고 희대 대선 공작 사건이라고 대통령실이 규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틀 뒤에 서울중앙지검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수사에 착수한 것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거는 문제 없다 이렇게 가이드라인 주고 그때는 이거는 시대 대선 공작이다라고 해서 바로 수사에 들어가고 이런 것만 비교해 봐도 지금 이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될지가 우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그러면 우려가 된다고 끝나면은 뭐가 우려가 돼? 좀 이게 힘이 없잖아요. 그 뒷얘기가 뭐냐면 오히려 대통령실이 언론 보도를 문제 삼으면서 역공을 펼치고 있는 게 문제다라는 건데 지난 15일 날 대통령실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 이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 수사 상황과 출국금지 사실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수사기밀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좌파 언론이 뭘 네. 보도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14일 날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한 다음에 15일 날 무슨 입장문을 또 홈페이지 게시를 해요. 거기에 보면 이 대목이 나오는 거고 또 대통령실 관계자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전날 언론에 정치 공작이 의심된다. 공수처와 더불어민주당 언론이 결탁한 걸로 의심된다. 네. 이 발언도 했기 때문에 경향신문이 볼 때 이 전 장관 출국 논란에 촉발한 언론 보도를 문제 삼으며 사실상 수사 개시를 지시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여당 발로 고발이 이루어졌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공수처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라는 거고요. 고발건을 이유로 경찰이 공수처 수사팀을 겨냥해서 수사에 적극 나서면 최상병 사건 수사는 위축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사를 네. 모든 걸 다 써머리해서 정리해가지고 딱 이렇게 아주 요약해서만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이게 시간상도 그렇고 예. 관련 내용을 쭉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예. 앞서서 저희가 몇 차례 걸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공수처의 공훈유착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 입장을 내면서 반박을 했잖아요. 14일에. 네, 공수처에 대해서. 예. 그 다음에 공훈유착이니까 이거 수사 기밀 유출한 거 그거에 대해서 수사해. 지금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이종섭 대사 임명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 피의자인데. 맞습니다. 예. 최상병 사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찌 보면 대통령실하고 연결되는 고리이자 정점에 있는 사람인데 왜 이 시점에서 총선 앞두고 허겁지겁 내보내는 거야? 그렇게 막 출금도 막 풀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엉뚱하게 지금 우리 저 방심위원장도 그러더만 자기가 해놓고 난 다음에 그거 어디 가족들 신상정보 노출했다고 또 그거 가지고 수사하라고 하는 거나 비슷한 건데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절차 문제 삼으면서. 그러니까 이 오히려. 정권의 특혜예요. 고발 사주라고 그랬더니 제보 사주라고 그러고 다 이런 식이에요. 다 뒤집는 게 특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이렇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럼 아까 거기 그래서 제가 경로 이렇게 했잖아요. 대통령의 경로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대통령의 경로는 그냥 뭐 대통령은 아무 때나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 생각이 있잖아요. 네.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그걸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 그래요? 조선일보 사설이 제목이 대통령도 이상하고 공수처도 이상하다 이거예요. 공수처 이상하다고 하는 건 대통령실 논리 그대로 전하는 거니까 뭐 그거는 뭐 한편 이러면서 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상하지 않다는 거는 지금 쭉 말씀드렸으니까 네. 이 신문은 왜 대통령이 이상하다고 했을까에 아. 포인트를 맞추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왜 이런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모두 다 국민들도 의아해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사설에 가시처럼 들어가 있는 문장 하나가 있어요. 네. 윤 대통령은 두 사람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아, 그 부분이 담겨 있네요. 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라는 네, 법조인적인 그런 시각. 그래서 이종섭 내보낼 때도 조사 가서 빨리 전화해가지고 빨리 조사 받고 와. 그럼 빨리 법무부 심의 열어가지고 빨리 출금 풀고. 그냥 출금 풀면은 예전에 그 김학의 내보냈을 때 그때 꼬라지가 날 것 같은 거야. 자기가 그거 수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수사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수사주의. 네. 그러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그거 트집 잡으면 이거 꼼짝없이 걸리겠네? 그러니까 그거 절차 밟는 것처럼 해서 내보낸 거야. 타닥하고. 어쨌든 법적 절차 거쳤잖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황상무 협박 농담이야. 뭐가 이렇게 문제가 돼 법적으로. 개인적인 자리였어. 아무 문제 없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고해. 괜찮아. 근데 제일 미운 건 한동훈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나마 조선일보가 네. 언론이잖아요. 네. 그래도 조선일보도 언론이라고 해주고 싶어. 그 밑에 사설에 이렇게 해놨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무슨 일이든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정 책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국민 여론을 악화시켜 국정 수행에 장애가 될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그게 민심을 반영하는 길이다. 이거 쌀로 밥 짓는 얘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언론에 취재해가지고 기사를 쓸 생각은 안 하고 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민심을 잘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사설을 쓰고 있네요. 네. 조선일보도 마음이 힘들겠죠. 조선일보 이해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치, 힘들지. 괴롭지. 모든 것에 대해서 네.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박애주의자. 노력하는 뭐 박애주의라기보다 이해를 해야 뭘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동아일보 기사 쓴 것만큼 조선일보가 못 써서 안 쓰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렇죠. 보여. 이 사설에도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여기도 아주 곤란해하는 게 느껴지는 게 이 네. 위에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많은 국민이 윤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의아해하고 있다. 국민의힘 요청이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다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선거에 해가 될 것이 분명한데 총선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윤 대통령이 왜 거부하는지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니, 그렇잖아요. 여기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리고 지금 이 대사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근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어쨌든 있다고 해도 지금 이 시기에 꼭 출국시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기 마찬가지다. 네. 그가 적임자라면 국내로 돌아와 필요한 사법 절차 마치고 언제든 다시 출국하면 되는데 1년 넘게 대사 자리 공백은 세계 주요국에서도 드문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도 당시 테러를 당한 기자의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우리는 언론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렇다면 황 수석은 윤 정부의 국정 철학과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한 것이고 네. 이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답답한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되냐 이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네. 여기까지 얘기했잖아요. 네. 여당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러네요.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자 동아일보 3면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동아일보 3면 많이 보여드린다. 여당 후보들 용산이 이종섭 황상무 사고 쳐 반발했다. 용산이 사고 쳤다는 뜻이에요. 네.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입장을 뭐 대통령실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여당 후보들 입을 못 막고 있는 상황이야. 여기에 친윤도 동조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고요. 한겨레 신문 3면도 보여드릴게요. 네, 한겨레 3면으로 가겠습니다. 네. 국힘 후보들 이종섭, 황상무 감싼 대통령실에 정신 못 차려. 아까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네요. 네. 예. 심지어는 정신 못 차린다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어. 그 후보
저도 아는 분인데 실명을 얘기하고 싶지가 않다. 정말 이거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해요? 앞길이 험난할 것 같아가지고 말을 못 하겠어. 아니, 앞서 정신을 못 차려. 뭐 이런 대통령이 무슨 인식을 갖고 있고 지금 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 전해드렸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그런데도 선거에 출마한 사람은 자기 네. 낙선하는 게 인생의 모든 거잖아요. 저 입을 이제 못 막는다는 거야. 저걸 어찌하오리까요, 진짜. 여기 보면은 난리가 났어요, 다. 막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실에서 크게 사고 쳤다 이것도 네. 있고 예. 한 친윤 후보, 네. 친윤 후보입니다. 이 주어가 한 친윤 후보는 용산도 당을 이해해야 한다. 선거가 코앞인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 또 다른 친윤 의원 국민 감정 측면에서 판단하면 이 대사가 귀국하는 게 제일 빠른 문제 해결이라는 주민들 의견이 많다. 주민들 의견이 많다라는 거예요. 주민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경원 후보도 이 비슷한 얘기 하고요. 국민이 아니라 주민으로 갔다는 건 말씀을 다니면서 들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 의견이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용산에서 보고 있는데. 나경원 후보도 국민이 도피성 대사 임명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종섭 대사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근데 마포울에 출마한 함은경 후보 용산이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당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갑자기 국민의힘으로 간 김영주 의원 빨리 바로 잡아야 된다. 그다음에 바쁘시네요. 네, 한 서울 지역 후보 우리 동네 의원인데 예. 한 서울 지역 후보 유권자들은 선거 기간 중에도 국민을 깔보는데 평시에는 얼마나 깔보겠느냐는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격전지에 출마하는 지방 후보 당이 싸워서 관철시켜야 된다. 최소한 정부가 잘못했지 당이 잘못한 것은 아님을 보여줘야 된다. 당내에서는 대통령실발 악재를 해결하지 못하면 필패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렇게 되는데 예. 이게 수도권 격전지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이 기사의 예. 특이한 점은 대구 경북의 목소리를 따로 취재했습니다. 여기는 편한 데잖아요. 네. 경북 지역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일을 한 위원장이 말하고 있다. 말 잘하는 게 똑똑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레임덕 왔을 때 당대표가 총선을 이기기 위해 대통령을 버리고 갈 때나 하는 소리다. 라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히려 비판을 하고 있고 예. 대구 지역 한 의원도 당에서 외교 문제가 걸린 이 대사를 처리하라 마라 하는 것은 관례가 아니다. 공수처 직무유기부터 시작해야 된다. 네, 여기 TK 여론은 좀 달랐다. 그러네요. 근데 지금 이제 지역별로 그 온도차가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찐윤도 분화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제목을 소제목을 단다면 찐윤의 분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달 수 있는 부분이 한 줄로 있는데 요약하면 그런 거네요. 예, 이거 네.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인데요. 자기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지, 사람이. 자, 조선일보 3면 한번 보실래요? 네. 조선 3면입니다. 수도권 친윤까지 한동훈과 한 목소리. 이번엔 당대 윤 양상. 이제 당이 다 덤벼들기 시작했어. 특히 그러니까 수도권이라고 해야 수식하는 되겠지. 친윤이 등장했어요. 수도권 그렇죠. 친윤. 이전에는 예. 한동훈 위원장이 사과 요구하거나 김경렬 비대위원이 뭐 명품백 사과 뭐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 사과 요구한 적 없댔지 참. 국민 눈높이. 네. 김경렬 비대위원이 사과 언급하고 그럴 때는 몇몇의 얘기였잖아요. 네. 그걸 국민의 눈높이라는 걸 가지고 여론을 등에 업었다고 생각하고 대통령한테 덤벼들었다가 결국 90도 폴더 인사하고 추위에 오돌오돌 떨었지만 그렇죠. 이번에는 의원들 집단적으로 덤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등 떠밀려가지고 한동훈이 맨 앞에 가가지고 찔끔하면서 지금 얘기했다가 지금 바로 된소리를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에 있는 사람들이 무리로 지금 덤벼들고 있고 대통령이 이렇게 자르니까 예. 당과 윤의 지금 갈등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근데 또 아까 이용우 의원 발언 얘기했잖아요. 이용우 의원이 찐윤이잖아요. 이른바 찐윤 의원인데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반대로 찐윤 입장에서 용산을 옹호하고 나선 의원이 한 명 있어요. 그 의원과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 있는데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겨레 사면 네, 비례당선권 한동훈 영입인사 대거 포진 친윤 이철규 반발. 네. 동아일보 사면도 보여주실래요? 예. 찐윤 일부 비례공천 사천 바로잡아야 한동훈 직격. 이 비례 얘기를 다루고는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비례를 어제 발표를 했어요. 비례 순번을 쭉 발표를 했더니 어이? 이거 한 위원장 지 사람만 다 많이 챙겼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찐찐윤이라고 불리는 이철규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공개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한동훈 편을 들면서 윤 대통령을 치받으려고 찐윤
한 명 이용은 가서 덤비고 예. 이용이 누구냐면 지난번에 명품백 문제 나왔을 때 그때 한동훈 위원장 사퇴해야 된다고 하는 거 제일 먼저 올렸던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때 한동훈 위원장하고 각을 세웠던 사람인데 이번에는 그쪽 편으로 가버린 거야. 근데 왜냐하면 하남에 출마했거든요. 음. 추미애 전 장관하고 해야 되거든요. 네. 이철규 의원은 또 그런 각이 또 있네요. 이철규 의원은 네. 강원도거든. 네, 강원 동해인가 뭐 그렇거든요. 동해 삼청인가 그쪽입니다. 그렇구나. 아 그걸로만 설명을 예. 할 수 있을까도 싶은데 왜냐면 용산에서 김은혜 뭐 전 수석 후보한테도 너 진짜 그런 얘기했어? 뭐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확인한 것처럼 동아일보가 기사 썼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찐윤이라고 하는 이철구 의원이 용산의 흐름을 모르겠어? 읽었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비례해서 치받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흐름에서 김은혜 수석도 수도권이잖아요. 분당이지 네. 않습니까? 네. 수도권 나갔으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용산 편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철규 의원은 다소 편한 지역구인데다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누군가는 원내에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잘 보시면은 아까 14일 날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이전부터 공수처하고 야당이 결탁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이 국민의힘 내에 윤재욱 원내대표입니다. 네. 그 말했다가 막 네. 철회하고 이랬거든요. 네, 맞아요. TK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TK 지역하고 앞서 말씀드린 TK 여론 있지 않습니까? TK 지역하고 그다음에 강원도 쪽에 이제 좀 강원도도 다 일괄적으로 다 여당이 유리하진 않아요. 강원도도 격전지가 있는데 강원도에서도 편한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데다가 지금 대통령하고 가까운 인사들은 지금 이 국면에서도 용산을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용산을 방어하거나 용산을 대리하고 있는 건데 예. 지금 국면에서 지금 이철규 의원이 비례대표에 대해서 문제 삼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게 그냥 비례대표 얘기라는 거에 대해서 3단계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철규 의원이 밀었는데 누가 못 들어가서 삐졌나 봐. 이 해석이 있고 네. 두 번째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친한 인사들이 많이 들어갔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다라는 시선이 있고 세 번째는 지금 전반적으로 이 앞서 보셨던 대로 여당하고 지금 용산하고의 갈등 기류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래 한번 싸워보자. 싸울 수 있는 수단 여러 가지 이 어떤 꼬투리들이 있겠죠. 예. 그 중에 하나로 지금 딱 잡은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이렇게 쭉 나눠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동아일보 기사 보면 이철규 의원이 어제 비례대표 유성정당 네.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공천 결과를 두고 당 지도부가 후보 등록일인 21일 전까지 바로잡길 바란다. 그렇게 공개 반발을 했고요. 예. 이게 뭐 공개적으로 다 반발했기 때문에 많은 기사에도 인용된 부분이긴 한데 친윤 핵심들도 일제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비례대표 공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예. 이게 한동훈식 원칙과 상식 공정이냐 이러면서 공격에 나서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예. 그 다음에 문장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이종섭 황상무 논란과 관련해 갈등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친윤 핵심들이 비례대표 사천을 주장하며 한 위원장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도 비례대표 공천 명단이 결국 한 위원장 중심으로 짜였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에 친한 핵심 관계자는 친한동훈 핵심 관계자는 예. 이 의원이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용산을 등에 업고 윤한 갈등 구도로 몰아가는 것이다. 본질은 이철규 사람 심기를 공관위가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는 거예요. 재반박이 또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네. 사천 논란이죠. 예. 그러니까 네가 사천한 거야. 아니야. 네가 사천한 거야. 이러는 건데 이 사천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얻었습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한동훈 1차 갈등 할 때 그 당시에 김경률 비대위원 마포홀에 보냈다고 예. 보내는 거 그거 손들어줬다고 그 당시에 용산에서 맞아요. 예. 사천이야 그랬잖아요. 네네. 비슷한 전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그치. 같이 볼 만한 게 예.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은 그 비슷한 얘기가 쭉 나와요. 여권에선 지역구 공천 과정부터 한동훈 위원장에게 쌓여온 친윤계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예. 공천과 관련해 이른바 윤심을 당내 친한계가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과거 막말 논란으로 부산 수영에서 공천이 철회됐던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것도 친윤그룹 기류와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무소속 출마했잖아요.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막 8번인가 하거든요. 맞아요.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킨다고.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소속 출마하면 당으로 못 돌아옵니다라고 얘기한 게 있는데 그거 내가 이기면 결국은 그것도 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이 기사가 있는데 제가 또 주목해 본 게 조선일보의 경우에 이 기사를 썼는데 요런 틀로 쓰진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대통령실은 장해찬 후보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이 없다라고 썼어요.
제가 이제 여기서 주목하는 기자가 물어본 거잖아요. 대통령실에. 네. 장해찬은 무소속 출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물어봤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물어봤겠어요? 머릿속에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장해찬은 왜 무소속 출마한 거지? 대통령실이랑 교감이 있나? 그치. 어떤 생각을 하는 거지? 이미 그런 어떤 틀이 지금 이 여의도에는 자리 잡아 있는 거다. 이거는 또 다른 공천 갈등, 용산과 여당의 공천 갈등의 맥락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라는 게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마음은 따로 있을 것이다. 아까 동아일보 기사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지금 윤한 갈등 안에는 공천 갈등까지 다 잠재돼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공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굉장히 불편했던 거야. 예. 용산들 너무 못 살리네. 저거 나가서 다 죽으라고 한 것밖에 안 되네. 조형 공천, 시스템 공천이라고 말하지만 용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감정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장해찬으로 폭발한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왔는데 이게 다 공개적으로 황상무 이종선 문제 가지고 치받아 버리네. 진짜 이건 못 참겠어.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돼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게 공천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뭔가 우리 눈엔 드러나지 않았지만 큰 흐름이 있었던 게 이번에 확 드러나서 보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그러면 윤 대통령은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네. 한국일보 3면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네. 마치면 될 것 같아요. 황희 논란 해결 열쇠진 윤 버티기 속 후폭풍 키울 우려. 어쨌든 예. 윤 대통령은 전혀 바뀔 생각이 없다는 게 기사 네, 요지예요. 버티기. 예. 오늘 저렇게 제목은 썼습니다만 경향신문하고 한국일보는 뭔가 타협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기사에 끼워놓고 있기는 해요. 근데 저 한국일보의 기사 내용을 보시면 제가 주목한 거는 이런 대목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도리가 없는데 왜 와이웨이를 고집하는 것이냐. 예. 윤석열 특유의 고집도 작용하는 것 같다라고 여권 관계자가 해석을 하면서 정권에 대한 비판은 일각의 정략적 공세라고 판단해서 입장을 바꾸거나 물러서는 것을 이에 대한 굴복으로 여기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굴복으로 여기는데 어떻게 꺾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어떻게 같다. 꺾이겠습니까? 용산의 얘기는 굴복이라는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오늘은 네. 전체적으로 스콕스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시작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기 이걸로 마무리를 딱 짓네요. 네. 예.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예. 그냥 마치시려고요? 예. 내일도 뵙기를 바라야 되나요? 안 뵙기를 바랍니다. 예. 뭘 성실하게- 바라야 돼요, 우리는? 둘 중에 뭘 바랄까요? 뵙기를 뵙기를 바랍니다. 바랄까요? 뵙지 말기를 바랄까요? 원래 계속 시작부터 이래 계속. 예.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예. 네. 예. 예. 자, 지금까지 스콕스 김성환 평론가, 김민아 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너무 성실한 예,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